자, 방문 판매로 화장품을 50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어쩐지 사기를 당한 것만 같아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계약 3일 후에 판매자에게 청약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환불은 절대 안 된다며 대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물건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 관할한다고 적혀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방문 판매로 구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방문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닌지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 변호사님 어떨까요? 예, 그 불법이 아니에요. 실제로 방문 판매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방문 판매법. 예, 그 방문 판매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예.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방문 판매라고 하고 있고, 예. 이 방문 판매법에 의해서 방문 판매도 보호되는 이제 상품 판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 판매 자체는 불법은 아니다. 네.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방문 판매로 물건을 구입하고 3일 후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포장도 안 뜯었다고 했거든요. 김 변호사님, 이거 환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됩니다. 예, 방문 판매법 8조에 따라서 방문 판매 방법으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예.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어요. 14일이네. 예. 넉넉하네요. 또 뭐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안 주는 예. 경우도 있으니까 뭐 방문 판매자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뭐 못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통지를 해야 되는데 뭐 철회 통지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거나 예. 내지는 뭐 방문 판매자가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서 14일 내에 계약 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방문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내로 연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에 이런 방문 판매법상의 계약 철회에 관한 사항이 다 적혀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청약 철회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날, 알았던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포장을 뜯지 않은 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장을 뜯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포장을 뜯게 되면 어떨까요? 보통 뭐 제품 같은 거 구매하면 뭐 요 포장을 뜯었을 경우에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붙어 있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 결론은 일단 포장을 뜯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네.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이제 보통 이제 물건을 살 때는 예. 자신이 보통 구매자가 물건을 확인하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문 판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물건을 자기가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옷이라고 한다면 네. 옷이 어떤 자기가 인터넷으로 본 거랑 이제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방문해서 이제 받은 거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그것이 자기 몸에 맞는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단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행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포장만 뜯으면은 물건 환불 안 됨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아요. 다 적혀 있는데 예. 뭐 그런 거는 사실 너무 부당한 이제 판매자의 예. 이제 권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실질적으로 방문 판매법 제8조 2항 1호에 의하면 이제 물건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네. 이제 환불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물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장을 뜯은 게 단순히 제품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포장을 뜯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안에서는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방문 판매를 통해 구입한 화장품을 사용을 했는데 본인 피부와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그 뭐 화장품을 사용하게 된 후부터 예. 피부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또는 뭐 뾰루지 같은 것이 난다고 하면 일단은 이 해당 제품의 하자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제 환불받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원칙적으로 근데 이 하자가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로서는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과 후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예. 이런 사진을 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화장품 관련 소비자 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화장품에 관해서도 화장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화장품법상 이제 그 어떤 화장품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기준이 다 마련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네. 한번 그런 관련 소비자 단체에 한번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어떤 하자에 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이거는 환불 문제인데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당 화장품의 하자가 입증이 되면은 만약 환불뿐만 아니라 피부가 뭐 손상됐다, 네. 과하게 손상됐다든지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다. 또 그리고 피부 손상이 굉장히 심해서 장기간의 치료가 되게 되면 사람이 사실 이 얼굴에 뭐 네. 이런 어떤 그 뾰루지가 난다거나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 바늘이나 이런 게 남았을 때 상당한 어떤 고통을 느끼잖아요. 정신적 그렇죠. 고통이 스트레스를 느껴지잖아요. 받죠. 스트레스를 네. 받고 그다음에 대인기피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맞아요.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도 한번 함께 치료비 플러스 위자료 청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화장품을 구매하셨는지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50만 원이면 꽤 좀 비싼 고가 화장품을 구입하신 것 같아요. 방문 판매의 경우는 뭐 화장품에 일일이 가격이 적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뭐 내가 저렴하게 뭐 사도 되는 물건인데 더 비싸게 산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좀 더 비싸게 주고 산 거라면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방문판매법 제11조 제2호를 예. 보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방문 판매자에게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위 금지 행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해서 체결한 계약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라고 하면은 예. 이제 효력이 없다라고 방문판매법에 또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이게 50만 원짜리 화장품이 대단히 비싼 것 같은데 예.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통상적인 이제 화장품 가격보다 매우 비싸다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50만 원, 물론 이게 양을 엄청나게 준 거라고 한다면 50만 원도 이제 뭐 말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통상적인 이제 용량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네. 그러면 그 비싼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그 효능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좀 부풀리는 예. 과장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제 뭐 물건을 파는 사람이 어느 정도 효능을 과장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나치게 과장을 넘어서 거짓 효능을 얘기했다라거나 한다면 예. 그런 것은 이제 기만적인 이제 판매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만적인 판매로 만약에 50만 원짜리 화장품을 구매한 거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문 판매법에 의해서 이제 계약의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계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서 화장품을 환불 요구해서 이제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간혹 보면 이 방문 판매를 하러 왔다가 다단계 등을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럴 때는 뭐 내가 뭐 거절을 해도 계속 강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그런 행위가 방문 판매법에 따라서 금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23조 제1항에서는 예. 이제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뭐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네.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또는 하위 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단계 판매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오, 있습니다. 예. 또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예.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서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66조에 따라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제 행태를 보인다고 하면 뭐 소비자 단체나 어느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또 신고를 하실 수도 그렇군요. 있고 뭐 예. 그런데 보통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쪽에 네. 많이 이제 그쪽에서 특별 사경으로 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가의 화장품 때문에 환불을 요청하고 싶은 상담자분 덕분에 저희가 뭐 화장품법도 알아봤고 방문 판매법도 알아봤고 다양하게 관련 법을 좀 알아본 것 같습니다. 혹여나 뭐 이런 일에 좀 엮여 계신 분들은 이런 법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